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파티클 시스템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의 묘미는 물리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티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파티클 시스템의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만들어 볼 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요. 자, 이 파티클 프로퍼티 메뉴 들어가서 파티클 시스템을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죠, 파티클이. 자, 여기에서 이 에미션에 있는 메뉴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이 에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에미터, 파티클이 생성되는 지점을 말하죠. 여기에서 이 넘버는 파티클의 개수를 얘기하는데요. 프레임 스타트, 파티클 시스템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엔드, 파티클 시스템이 끝날 때까지 만들어지는 파티클의 총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프레임부터 200프레임까지 파티클을 5개만 만들게 해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해볼게요. 파티클 시스템이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5개만 만들어내죠. 자,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은 생성된 파티클의 수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티클의 수명이 50프레임 동안 이어진다. 자, 그 다음에 에미션의 소스에 들어가 보면 emit from 해가지고 face라고 되어 있어요. face라고 하는 거는 이 면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미터의 면에서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화면만 잘 봐주세요. 5개를 생성하는데, 자, 스타트와 엔드를 똑같이 1로 하면 순간적으로 5개의 파티클을 만들어내겠죠. 뷰포트 디스플레이를 와이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개의 파티클이 생성된 지점들을 보면요, 면의 위치에 다 생겨져 있죠. 자, 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emit from을 vertex로 바꿔볼게요. vertex는 점이죠. 자, 이 파티클들이 vertex의 위치에 생성돼 있죠. 자, 그 다음에 emit from을 볼륨으로 하면 에미터의 내부에서 자유롭게 생성되는 겁니다. 지금 에미터 안쪽에 이렇게 생성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에미션 밑에 보면 벨로시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프로듀서가 에미터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이유는 발사하기 때문인데요. 벨로시티에서는 이 발사하는 힘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재생을 한번 눌러볼게요. 탁 누르면 그냥 바닥으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어느 방향으로인가 움직이다가 떨어지게 돼 있죠. 여기에는 2가지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에미터가 밀어내는 힘이 있고요, 중력이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에 보면 벨로시티에 노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각각의 페이스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노말이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노말이 지금 초당 1m의 힘으로 노말의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10m/s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리고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재생을 해보면 발사가 되는데 힘의 방향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 노멀의 방향대로 힘이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중력이 없으면 쭉 뻗어나가겠죠. 중력을 한번 없애볼게요. 파티클 시스템 안에 필드 웨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열어보면 여기에 첫 번째로 그래비티라고 하는 중력이죠. 그래비티를 0으로 해보면요, 자, 이렇게 파티클들이 뻗어나가는 방향을 보면 정확하게 노멀의 방향으로 파티클들이 발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노멀의 방향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뷰포트 디스플레이를 솔리드로 바꾸고요, 이쪽 오버레이에 보시면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걸 켜주게 되면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하나 지워볼게요. 윗면을 지우면 안쪽이 보이잖아요.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노멀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빨간색은 페이스의 뒷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다른 면을 한번 지워볼게요. 페이스 하나만 딱 남아있어요. 자, 근데 노멀의 방향을 보면 파란색 면이 아래를 향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파티클을 발사하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이 노멀을 뒤집는 거는 로테이션 해줘도 되지만, 노멀을 그냥 뒤집는 방법은요,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Alt N 누르면 여기 노멀 플립이 있어요. 자, 이거를 누르게 되면 뒤집혔죠. 파란 면이 위로 올라왔어요. 자,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세요. 재생 눌러보면 위로 발사가 되죠. 다시 중력을 켜볼게요. 켜고 재생하면 가다가 툭 떨어지겠죠. 자, 오버레이는 다시 끌게요. 자, 얘를 이렇게 Y축으로 돌려주고, 에미션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30개 정도를 355, 150, 5초 정도에 걸쳐서 발사를 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파티클들이 다른 물체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Shift A 누르고 큐브를 만든 다음에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스케일을 좀 키우고요, 넓은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인셋 페이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눌러서, 자, 그릇의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재생을 눌러보면요, 그냥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파티클들이. 이거 왜 그러냐면 방금 만들어 놓은 이 물체가 어떤 물리적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얘가 물리적 작용을 하게 만들려면요, 피직스 프로퍼티 있죠, 물리 엔진 안에 컬리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충돌이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콜리전을 설정을 해주면 재생해 볼게요. 이렇게 튕겨나가게 되죠. 이제는 이 콜리전의 값을 한번 볼게요. 지금 너무 퐁 튕기죠. 자, 이 튕기는 탄성은 이 바닥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선택하고 콜리전 메뉴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댐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완충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댐핑의 최대값은 1인데 한번 1로 올려서 다시 재생해 볼게요. 튕겨 오르지 않죠. 튕겨 오르지 않고 미끄러져서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조절해 볼 수 있는 물리값이 있는데요. 프릭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마찰이에요. 마찰. 최대값으로 마찰을 해볼게요. 그러면 툭툭툭 와서 박히죠. 자, 그 다음에 이 파티클들이 가서 폭폭 박히잖아요. 그죠? 그릇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 Shift A 누르고 UV 스피어로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눈을 끄고요. 자, 여기 파티클 시스템에 들어가서 렌더 옵션에 가면 지금 헤일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오브젝트로 바꿀게요. 오브젝트 들어가서 우리가 방금 만든 스피어 선택해 주고요. 재생을 해보면 너무 작죠. 지금 여기 스케일 값을 좀 키우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키워보고요. 그래도 가서 박혀요. 그죠? 절반 정도 이렇게. 파티클 시스템에 피직스 들어가 보면 디플렉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걸 열어서 사이즈 디플렉션을 옵션을 켜주게 되면 이렇게 박히지 않고 생성이 되죠. 살짝만 튀어오르게 하고 생성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파티클 시스템으로 생성된 이 파티클 입자가 그릇에 좀 차오르는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근데 블렌더가 갖고 있는 원래 파티클 시스템은요. 파티클과 파티클 간에 물리적인 저항을 못 갖게 돼 있어요. 자, 500개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피직스에 들어가서 얘를 한번 플루이드, 액체 형태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액체처럼 이렇게 쓱 해서 쫙 퍼지게 되죠. 바닥으로 이렇게 뭉쳐지게 돼 있어요. 좀 쌓여 올라가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릇의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Z축으로 좀 이렇게 키워주고요. 뷰포트에서 와이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데 자, 액체로 하니까 어느 정도는 쌓여요. 그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파티클들이 다 뭉쳐요. 파티클들끼리 이렇게 다 뭉칩니다. 그래서 외부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몰큘러라고 하는 외부 플러그인이 있어요. 제가 다운로드 링크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계신 블렌더 버전에 맞는 걸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버전을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93이라고 한다면 이걸 눌러서 운영체제에 맞는 압축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블렌더에서 불러오는 방법은요. 에디트 프리퍼런스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게 애드온 메뉴가 있어요. 자, 애드온 메뉴에서 인스톨 눌러주시고요. 다운받은 압축 파일 있죠. 압축 파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압축 파일 그대로 선택하고 인스톨 애드온 누르시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거 체크해 줄게요. 자, 파티클 시스템에 돌아가 보면요. 여기 몰큘러라고 하는 옵션이 생겨 있어요. 자, 이 옵션을 이거를 체크를 켜주겠습니다. 이 몰큘러 안에 여기 컬리전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 액티브 셀프 컬리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파티클 시스템이 만든 파티클들이 자기들끼리 그 컬리전 충돌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활성화 시켜주고요. 재생을 해도요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몰큘러로 시뮬레이터를 돌려줘야 돼요. 자, 여기 몰큘러 안에 시뮬레이터를 열면 스타트 몰큘러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걸 눌러보면요. 사방팔방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멈추려면 ESC 누르셔야 돼요. 시뮬레이션이 끝납니다. ESC 누르면. 자, 이게 왜 이렇게 퍼져나가냐면요. 몰큘러 안에 있는 컬리전을 실행시켜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댐핑, 완충과 저항값이 아주 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성되는 파티클들이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막 튀어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댐핑 값을 0.5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재생을 하는 게 아니라 몰큘러 시뮬레이트를 다시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는 이미 시뮬레이션이 끝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프리 올 베이크 이거 눌러서 다시 시뮬레이트를 초기화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보다 덜 튀어나가죠. 자, 여기서 댐핑 값을 더 올려볼게요. ESC 누르고 0.9. 네, 그리고 다시 프리 올 베이크 시뮬레이션 된 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렇게 자, 쭉 들어갔는데 자, 근데 확인해 보면 자, 공들이 서로 물리적인 충돌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섞이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쌓여 나가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파티클들의 각각 랜덤하게 색깔을 입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파티클을 하기 위해서 아까 UV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놨죠. 이 UV 스피어를 선택한 다음에 머터리얼을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더 에디터에 들어갈 건데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것 중에 요 창 열고 닫는 게 되게 헷갈린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이거 처음 다룰 때 헷갈렸어요. 근데 창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가운데 쪽에 와서 요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창을 생성하거나 닫을 때는 구석으로 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우스 커서의 모양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쉐이더 에디터로 들어가 볼게요. 랜덤하게 다양한 색깔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랜덤한 값을 좀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오브젝트 인포라고 하는 노드를 생성을 해주고요. 여기에 보면 랜덤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자, 그냥 이거를 그냥 한번 여기다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파티클들이 하얀색부터 검은색까지 랜덤하게 생성이 돼 있죠. 오브젝트 인포의 랜덤 값이 0에서부터 1까지의 사이 값을 자기 마음대로 베이스 컬러에다가 붙여준 거예요. 자, 이거를 컬러로 만들어 주려면 자, Shift A 누르고 우리가 컬러 램프라고 하는 걸 사용했었죠. 자, 컬러 램프를 끼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값 없이 딱 떨어지는 색깔들을 전달해 주려면 리니어가 아니라 컨스탄트죠. 자,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색을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란색 또 플러스 하나 눌러서 새로 만들어주고요. 얘는 뭐 초록색 공 하겠습니다. 또 플러스 하나 누르고 뭐 흰색도 하나 있으면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 이 원리가 뭐냐면요. 이 오브젝트 인포에 랜덤이라고 하는 노드가 이 팩터한테 0에서 1까지 사이의 값을 마구잡이로 랜덤하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0에서부터 1까지에 해당되는 이 색상이 베이스 컬러로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의 공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파란색 공의 비중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컬러 램프에서 파란색의 비중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만큼 파란색 공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티클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공이 그릇에 차오르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파티클을 만들었는데 이 개수를 줄인다거나 시간을 늘린다거나 뭔가 옵션을 조금 더 손대고 싶은데 이렇게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몰큘러에서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큘러에 돌아가서 시뮬레이션 된 완성값을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파티클의 개수를 줄인다거나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티클 시스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물리환경 구현을 연습해 봤습니다. 파티클 시스템은 시뮬레이터예요. 그래서 이 공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어떻게 조절했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를 충분히 가지고 놀면서 연습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해 보시는 것 말고도 다양한 액션들을 구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